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는 정치 뉴스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데 그 회장 카를로스 곤이라는 분이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보고서에다가 자신의 월급, 보너스 등을 축소해서 보고한 것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라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실제로는 99억 9,800만 원, 약 1,000억 원입니다. 약 1,000억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그 신고할 때는 반 정도로만 신고를 했다. 그리고 사적 목적에 회사가 투자하도록 했고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썼다. 이런 사실은 이 닛산의 내부 감사로 밝혀져서 검찰에 통보되었습니다. 닛산은 히로토 사이카와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사회에 이 칼로스 곤 닛산 회장과 그 책임이 있는 켈리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인 독주 체제의 부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칼로스 곤 일본 닛산 자동차 회장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회사 경영자로 꼽혔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질 태생인데 아버지는 레바논 사람,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라서 주로 프랑스에서 성장을 하고 유명한 그 미슐린 타이어 회사 견석공으로 일을 하다가 르노 부사장을 거쳐서 아주 경영난을 겪고 있던 닛산을 약 18년 전에 맡아가지고 이 회사를 재건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점점 키워가지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합병 그룹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닛산 그룹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룹은 1년에 제작하는 이 자동차 대수에서 지금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작년에 1,074만 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이 이 닛산, 르노,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입니다. 1,061만 대. 세 번째가 도요타입니다. 1,039만 대. 통계에 따라서는 이 닛산, 르노,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가장 큰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곤 씨는 프랑스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일본은 외국인이 경영을 맡아가지고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아주 특이한 존재로서 이분의 회사 재건 전략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분을 소재로 한 만화도 만들어지고 또 프랑스에서도 이 르노 회사의 주식의 15%는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아주 프랑스에서도 이 국가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노 자동차 주가는 어제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곤 회장이 별명이 코스트 킬러입니다.
코스트를 줄이는데 귀재다 이런 거죠. 귀재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아주 일본 경제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것을 극도로 삼가합니다. 이 사람 내보내는 것을 극도로 삼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닛산을 재건을 하면서 회사를 축소하면서 또 여러 군데서 문을 닫고, 잘 돌아가지 않는 공장은 문을 닫고 또 사람들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본의 경제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 규모를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코스트를 줄이고 한쪽으로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은 워낙 이 규모의 경제학이니까 규모를 불리는 일을 해가지고 르노, 닛산, 미쓰비시를 통합하는 이 체제를 만들었죠. 르노, 닛산은 이게 세계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르노 회장이기도 하고 닛산 회장이기도 하니까 한 사람이 500대 기업 중에서 두 군데의 CEO를 한 유일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발표를 들은 사람들은 일본이 무서운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화적인 기업인이라도 이 부정을 저지르면은 이렇게 단호하게 자르고 내부 고발을 하는구나 하는 섬뜩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 도쿄 지금 특수부라는 유명한 조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조직 중에 하나가 도쿄 지금 특수부입니다. 도쿄 지금 특수부, 일본에는 검사가 전국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우리나라 검사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이 특수부가 있는 데가 도쿄 지금 특수부, 오사카, 나고야 이 세 군데 특수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수사가 주로 정치인과 관료와 그리고 기업인입니다. 그 악을 수사한다, 이런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 악을 수사한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제 체포된 사실만 보도되었는데 일체 지금 도쿄 지금 특수부가 언론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도쿄 지금 특수부가 한 유명한 사건이 뭐 많습니다만은, 일본 1970년대 일본 정계의 거물인 다나카 수상이죠. 다나카 수상이 퇴임한 이후에 록히드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받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악을 수사하니까 우리는 정치로부터는 멀리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일본은 검사 판사가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국회의원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억지로 승계한 경우지, 정통적으로 검사 판사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일본의 검사 판사 사회에서는 아주 금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판사 언론인 출신들이 많죠. 일본에서는 또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출신 국회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정치를 지망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문화에 익숙한 여기 주한 일본 특파원 한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한국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길게 하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해설을 붙였어요.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 지망생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특히 대통령한테 질문하면서 자기 정견 발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만, 이
도쿄 지금 특수부가 이 사건을 맡았으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심 없이 수사를 할 것이다. 사심 없이 수사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 세계적인 CEO가 보수를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봐야 되겠는지 뭐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건 수사에 밝혀지겠지만 큰 것은 자기 봉급을 축소 신고한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CNN의 제목은 칼로스 고은은 두 회사를 살렸다. 그러나 그의 유산이 지금 의혹 속에 빠졌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스펙테큘러한 폴, 몰락이다라는 표현을 쓴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법치를 먼저 세우고 민주주의를 뒤에 한 나라입니다. 법치 민주주의죠. 순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법치를 뒤에 세웠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치가 흔들리기도 하고 대중이 언론에 선동되면은 야수처럼 돼가지고 법치를 허문다는 표현을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인 언론인이 쓴 글도 있습니다. 법치, 우리가 일본의 제도 중에서 가장 부러워해야 할 만한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의 확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본에 자랑할 만한 것도 있죠.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싸워서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있다. 이 점이죠. 권 회장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체포한 다음에 또 조사를 하고 나중에 구속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